Let's go back to 1776, May the 1st. Adam Weizhoff was commissioned by the Rothschild family to set up the goals to control and take over the world with a one world government. Het gaat over het financieren van oorlogen, het creëren van oorlogen, het creëren van eigenlijk heel veel ellende in deze wereld. Dus ook heel veel strijd. Ja. En dan denk ik van jeetje, de mensen moesten eens weten hoe de wereld werkelijk in elkaar zit. Dus de hele wereld is niet de wereld van waar we allemaal van denken dat de wereld is zoals die is. Ik bedoel, het zijn allemaal gewoon vriendjes. Dat denkt iedereen van, hey, deze wereld is met plus en min en zwart en groen. Maar op een hoger niveau is het een spel. Het zijn vriendjes. Ja. Maar ze hebben zich wel te houden aan alle regels en wetten die ze zelf hebben gecreëerd om de rest van de samenleving daar te houden. En dat het niet erg druk wordt in de top. Dus je moet wel volgens je eigen regels gaan spelen. Nou, dus hetgeen wat daar speelt, dat is dat je dus wil dat niemand het spoor kan vinden of kan volgen. Buitenom de top is niemand in de onderlagen die kan volgen wat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부처에서 적용되는 회계 관행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 PwC의 본사가 이곳 뉴욕 맨해튼에 있다. PwC는 세계 142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일하는 직원 수만 해도 약 1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PwC는 사기업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거나 개발도상국이 시장 경제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하는 역할을 한다.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PwC는 자그마치 500여 건에 달하는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중국의 은행 개혁, 칠레의 세법 개정, 아르메니아의 전력시장 재건, 몽고의 사회복지제도, 그 외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PwC의 활동 범위는 세계 80여 개국으로 뻗어 있다. 내용을 전 세계로 전파시키는 데에는 IMF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자본시장의 자유화, 국가기관 산업의 민영화, 정부의 긴축 재정, IMF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경제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에 개입해 지원을 펼쳤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였고 이후 러시아와 아시아도 IMF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1990년대에는 경제 위기가 전염병처럼 여러 국가로 퍼져나갔다. IMF는 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90년대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경제 불안정을 야기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일으켰고 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IMF는 인도네시아에 지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IMF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국이 성장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유화, 민영화, 긴축 재정. 이것이 IMF가 개발도상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시하는 시장 원리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구조조정은 많은 경우 자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90년대 후반 한국은 경제 위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IMF는 한국의 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노동자들은 그 요구에 강하게 저항했다. IMF가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건한 대응을 취했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IMF의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IMF를 비난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는
식료품값 보조 및 저유가 정책으로 노동자와 빈곤층의 생계를 보조해왔다. 그러나 IMF의 요구에 따라 물가 보조금을 없애자 휘발유의 가격이 70% 이상 오르는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은 시위와 폭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IMF의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사람들은 IMF가 극빈층의 삶을 지지하는 보조금을 없앰으로써 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지원을 위해 애쓰던 NGO들 역시 IMF에 대한 항의 시위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IMF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어려운 상태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